하는 게 해시태그의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소통하고 팔로워를 높이고 싶다면 이러한 해시태그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해시태그에는 브랜디드 해시태그와 커뮤니티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브랜디드 해시태그라는 건 브랜드명이나 제품명을 이용하거나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를 해시태그로 사용하는 걸 말하고요. 커뮤니티 해시태그라는 건 일상적인 어떤 내용들을 해시태그로 쓰는 것을 커뮤니티 해시태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 해시태그는 고객이 아닌 대중들과 소통하기가 좋은 그런 해시태그가 커뮤니티 해시태그고요. 게시물이 쉽게 검색에서 최적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팔로워도 늘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커뮤니티 해시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브랜드 타깃 집단이 평소에 어떤 해시태그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 두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스타그램에서 제대로 브랜딩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인스타그램에 들어있을 나의 고객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 고객들이 평소에 어떤 해시태그를 쓰는지 일단은 조사를 해서 그 중에 브랜드 게시물과 어울리는 걸 골라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원래 브랜드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특정 고객한테 맞춰서 내 상품을 그 고객이 딱 마음에 들도록 홍보하고 전달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브랜드를 키운다라고 한다면 내 브랜드를 이용할 대상층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20대 여성 뭐 이런 식으로만 잡는 게 아니라요. 나이는 뭐 20대에 직장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한 사람이 내 브랜드를 다루게 될 건지 만나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조사를 해서 원래는 브랜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고객이 평소에 어떠한 해시태그를 쓰는지를 먼저 조사를 해보시고 그 중에 브랜드 게시물과 어울리는 거를 골라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부분을 좀 하게 되는데 자신의 브랜드가 속한 업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리사이클링 업계다. 그러면 리사이클링 업계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또 있겠죠. 그분들은 어떠한 해시태그를 주로 쓰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그 피드에 캡션을 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게시물을 살펴보았을 때 어떤 해시태그가 많은 참여를 불러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이 최적화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SNS나 온라인 영상 스트리밍 채널에서 큰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마케팅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트위터에서 회원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에서는 소비자 중에 74%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내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이 제품을 쓰면서 사용기를 남기잖아요. 그거를 보고 나는 이 상품을 사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인플루언서도 등급이 다양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이라면 메가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입자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그냥 유튜브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은 이제 매크로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0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개인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그리고 그냥 수백에서 수십 명 정도 되는 개인 블로그라고 한다면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등급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루언서의 유형들이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는 메가 인플루언서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는 이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나노 인플루언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는 이유는요, 유명인을 통한 대중적인 홍보보다 가까운 지인을 통한 솔직한 후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후기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웃에게 주목하는 마케팅을 요즘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인스타그램은 92%가 인스타그램에서 새 상품을 접하고 구매와 관련된 행동을 취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85%가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검색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3%는 브랜드 인스타그램 계정에 연계되어 있는 브랜드의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했고요. 그 중에 35%는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접하고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의 마케팅이 먹혀드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국내에서 물론 정보를 탐색하는 데는 네이버가 압도적인 이용률을 보이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요, 검색을 할 때 네이버만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본을 묶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저 같아도 네이버에다가 검색하지 않고요, 그냥 유튜브에다가 리본 묶는 방법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또는 유튜브는 내용이 길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간단하게 찾아서 릴스나 아니면 피드 영상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은 검색 엔진인 네이버가 검색에 대한 부분을 SNS에 많이 뺏기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면 SNS를 사람들이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이유라면은 궁금한 내용을 영상으로 자세히 보고 싶어서나 댓글이나 좋아요 같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SNS를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요즘은요, 인스타그램에도 보면은 쓸만한 공유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지 않고 SNS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소셜 쪽의 트렌드는 당연히 유튜브 쪽이랑 인스타그램이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유라면 흥미 위주의 컨텐츠를 보기 위해 이용하는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죠. 그러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은 사진이나 동영상의 공유라든지 지인과의 교류를 위해서 이용하는 비율이 좀 높게 차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이용층은 주로 20대에서 30대 되는 여성층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서베이의 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10명 중 7명이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보고 관련 제품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이용 의향을 느꼈다고 하고요. 그 중에 61%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이나 광고를 접속하고 구입 비용을 느꼈던 여부를 따져보니까 실제 게시물 광고를 보고 구입하고자 했던 의향을 겪었던 경우가 72.4%라고 합니다. 그 중에 실제 구입한 사람들은 61.4% 정도가 실제 구입을 했는데요. 이용 의향을 느끼거나 구매를 하게 했던 요인이 사진이나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서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잘 만들거나 사진을 좀 감성적으로 찍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이랑 해시태그도 많이 본다라는 것도 보여지죠. 그래서 일단은 관심을 갖는 게 사진이나 영상을 관심을 갖겠지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진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캡션을 보게 되거든요. 캡션이라는 건 뭐냐면 사진이나 그림을 설명하는 글이 바로 캡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피드에 올릴 때 보면은 글쓰기란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일단은 사진 영상을 보고 유입이 돼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괜찮다 하면은 그때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게시물에 하트가 많다라는 건 좋아요, 즉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본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이고 광고를 할 때 사진, 영상과 설명 부분이 좀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일단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스타그램을 키워나가실 때 팔로우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근데 팔로우에 너무 집착을 할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로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종의 이 사람의 팬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인기도 같은 게 팔로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팔로워가 그 역할만 한다면 우리는 팔로워를 사서 그냥 달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지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시글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릴스를 올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게시글이나 릴스는 누구한테 먼저 도달이 되냐면 나의 팔로워들에게 먼저 도달이 돼요. 뉴스피드에 도달이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그 분들이 만약에 관심을 갖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적거나 어떤 반응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이 글이 되게 이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일 만큼 괜찮은 글이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게시글에 반응이 좋거나 아니면 댓글이 많이 보였거나 계속해서 보거나 그러니까는 플레이가 계속 되거나 이런다라고 한다면 또는 저장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은 그 게시글이 굉장히 좋은 게시글로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혹시 인스타그램 쭉 훑어보신 적 있으세요? 팔로워들의 게시글이 보이다가 팔로워들의 게시글이 끝나면은 그냥 인스타그램이 내가 좋아할 만한 추천 게시글들이 쫙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 추천 게시물로 송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 게시물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 게시물이 좋은 그러니까 추천할 만한 그런 게시글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송출을 시켜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좋으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아니면 그 정보가 괜찮다면 저장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게시물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송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팔로워들이 역할이 있어요. 좋아요를 눌러준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걸 보고 같이 이제 소통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면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한 명당 50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인원을 늘려봤자 내가 게시글을 써서 또는 릴스를 써서 올린 거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야말로 팔로워의 숫자만 늘리는 거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초반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랄까요? 어떤 정보도 주고 뭐 이러면서 뭐랄까 품앗이 같은 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도 보면은 서로 이웃 관계를 카페에서 품앗이를 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스타그램도 선팔, 마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팔로우를 초반에 조금 넣어놓고 이제 나머지 그분들은 뭐 팔로우를 하고 뭐 좋아요를 하고 공감을 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분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숫자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다로 일단은 두시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팔로워가 모였을 때는 내 컨텐츠를 좋은 컨텐츠를 올려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팔로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팔로워 수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셔라 라는 내용으로 적었고요. 메가 해시태그를 사용하지 말자 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기 있는 해시태그를 마구잡이로 가져다 붙인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어떤 게시글을 올린다면 해시태그는 그 게시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올려야 되지 선팔, 마팔 이런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을 올렸을 때 그것이 매출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메가 해시태그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초조해하거나 욕심내지 말자라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꾸준하게 게시글을 올리고 활동하는 게 되게 좋은 그런 인기 있는 계정이 되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게시글 한두 개 올리고 반응이 없다고 너무 초조해하거나 이러시기보다 일관되게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컨셉으로 운영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관된 컨텐츠와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정에 팔로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뭐 친구 계정 말고요. 내가 어떤 계정에 팔로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어요? 아마도 그 계정이 나한테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어떤 팝업 스토어나 행사를 알려주는 그런 채널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팝업 스토어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정이 팔로우를 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다음에도 그 사람이 그런 게시글을 올렸을 때 제가 받아보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그 계정의 글은 팔로워들이 관심을 갖는 정보, 컨텐츠를 게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끔 뭐 내 일상도 막 올리고 뭐 중간에 먹방도 올리고 뭐 중간에 뭐 다른 것도 올리고 이건 진짜 개인 계정의 경우고요. 내가 만약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정이라고 한다면 그 계정의 성격이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정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된 그런 메시지 또는 연관된 메시지 전달하는 피드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나만의 피드, 다른 계정과 차별화되는 컨셉을 만들어준다면 더 좋은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은 소통의 도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부드러운 요소, 즉 인물이 들어가 있는 거를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소셜 공간이기에 제품이 일상 속에 들어있는 모습을 올려서 소통하는 형식으로 키워 나가셔야 되겠죠? 요거는 인스타그램 내에서 팔로우하는 기준이래요. 그래서 보통은 제일 많이 팔로우하는 기준을 따져보니까 지인은 빼고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팔로우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 근래 내가 음식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요리를 만드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요리에 대해서 만드는 간단한 레시피들이 올라오는 릴스를 보았다면 그 부분의 릴스를 즐겨찾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릴스의 내용들이 출처가 항상 이 계정에서 주로 나온다면 내가 받아보기 위해서 팔로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팔로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는 내가 보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 경우에 팔로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내가 관심을 갖고 보고 싶어하고 원하는 정보들을 담아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팔로워들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일단 판매를 위한 거냐? 브랜딩을 위한 거냐? 그리고 마케팅을 했을 때 어떤 전환을 이루게 할 것이냐? 이거를 목표를 세우고 세부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브랜드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경쟁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나 혼자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컨셉이 있다면 먼저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경쟁사를 찾아가서 소비자들이 어떤 콘텐츠에 반응을 보였는지 또 우리가 세운 전략과 겹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감성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딱 올리는 것보다 약간은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게 맞아요. 요게 지금 스타벅스의 광고거든요. 어때요? 네, 스타벅스 광고예요. 일상 속에 캠핑 같은 느낌의 이렇게 스타벅스의 제품들이 녹여있는 그런 형식으로 광고를 만들었죠. 네, 되게 좀 감성적인 느낌으로 보이지 않나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에서도 어떤 제품이 얼마 이렇게 올리는 것보단 주로 이렇게 감성적으로 광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자, 이미지 컨셉 정하기. 인스타그램 마케팅 운영 전략이 세워졌다면 이것저것 담으려고 하다가 중요한 것을 전달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컨셉을 좀 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컨셉에 맞게 균일하게 다가가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감성으로 담을 거다. 그럼 감성. 아니면 정보로 다가갈 거다 하면 주로 정보. 이런 것을 일단 컨셉을 좀 잡아서 올려주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고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해시태그. 일단은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해시태그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해시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이 내 브랜드를 발견하기 위해 거쳐지는 입구가 바로 해시태그라 생각하시고 게시글을 적으실 때 게시글만 적지 말고 해시태그도 적어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개성이 돋보이는 사진. 요거는 뭐냐면 개성이라는 게 이런 거죠. 나만의 어떤 사진. 그죠? 그래서 피드의 통일성을 깨지 않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이미지 컷을 사용하시는 게 당연히 더 좋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컨셉을 좀 보실까요? 자, 이쪽에 있는 요 계정은 어떤 계정 같아요? 보면은 무슨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먹을 것들이 쭉 찍혀져 있는 이런 계정이네요. 요쪽 계정은 어떤가요? 고양이 계정이죠. 그쵸? 그럼 이거는 고양이에 대한 일상 내용들을 주로 올리는 고양이 내용을 올리는 인스타그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계정에 찾아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 어떤 계정을 그냥 찾아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던킨으로 해볼까요? 먼저 보이는 게 사진이거든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는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맛있는 그런 도너츠들이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럼 여기는 도넛을 파는 곳이겠구나 대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컨셉에 맞는 사진을 올려서 만드셔야 되는 게 인스타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와 게시물의 연관성이 뚜렷한 것, 즉 자기 게시물에 맞는 해시태그들을 찾아서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냥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냥이스타그램 냥이들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시면 만약 냥이라고 적었을 때 냥이라는 해시태그를 쓴 공개 게시글이요 100만 건이 넘어요. 근데 만약 냥이스타그램이라고 적으면 전체 공개 게시물이 100만 건이 아니라 17만 건으로 확 내려가죠. 그쵸? 만약에 냥이그램은 어때요? 5만 건으로 내려가죠. 실제 얘네들이 같은 해시태그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전체 공개 게시글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냥이라고 적었을 때 냥이로 올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냥이그램이라든지 냥이네로 올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해시태그로 올렸을 때 내 게시물이 아무래도 다른 해시태그로 그러니까 냥이로 올렸을 때보다는 경쟁률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냥이네에서 좀 오랫동안 보여지거나 인기 게시물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해시태그를 쓰실 때 너무 높은 해시태그만 쓰시지 마시고 관련된 해시태그라고 한다면 이렇게 게시물이 조금 더 적은 해시태그들도 같이 쓰셔라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공식이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해시태그는 사람들의 검색 외에도 알고리즘에게 계정의 해시태그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냥이라는 해시태그 중에 냥이스타그램, 냥이그램 이런 것들을 냥이맘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스타그램한테 나는 고양이에 관련된 해시태그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고양이에 관련된 피드를 올리는 인스타그램이야 라는 거를 알리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냥이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제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보여주게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해시태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팔로우 품앗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팔로워들이 많이 안 늘어요. 인원이 0명에서 만약에 1000명까지 늘리기가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1000명에서 2000명 되기는 쉬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맛집을 찾아가 본 적이 있으실까요? 보통 어떤 걸어가다가 음식점을 딱 갔는데 음식점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저기 맛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부터 좀 들죠. 그러면서 나도 괜히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에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팔로워가 없을 때는 팔로워가 잘 늘지 않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마중물처럼 선팔이나 마팔 작업들이 초반에는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팔로워를 좀 늘려놓고 우리가 포스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피드에 올리거나 릴스에 올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좋아요를 하거나 팔로워할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런 사람들로 팔로워를 채워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좋아요와 댓글은 효과적인 관심 표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팔이나 마팔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 가서 그냥 팔로우만 눌렀을 때 그 사람이 팔로우를 눌러줄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이제 이 사람한테 내가 본인의 계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야 될 텐데요. 보통 그렇게 하는 관계는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보통 사진을 2번 누르면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팔로워를 신청한 이용자들의 포스팅을 열심히 탭을 누르면서 좋아요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어떤 계정을 찾아요. 계정을 찾기보다 만약 검색을 할 때 내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 뭐 강아지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강아지라고 쳤을 때 태그를 찾거나 검색을 해서 보면은 강아지에 대한 게시물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중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올린 이런 게시물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좋아요를 남기는 건 사진을 2번 터치하거나 아니면 여기 하트를 누르면 좋아요가 입력이 돼요. 이걸로 하려니 안 되네. 이렇게. 어쨌든 이런 좋아요를 하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우리 홈에 보시면은 여기 하트 보이죠? 여기에 내 계정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다라든지 누가 뭐 댓글을 남겼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당연히 팔로우에 대해 마팔을 해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팔로우 수만으로 받는 마팔의 확률을 상승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초반에 아마 하셔야 될 거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스타그램은 팔로워만 늘리는 걸로 능사가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인 팔로우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내 인스타그램에 관심을 가져줄 만한 일종의 가망 고객한테 찾아가서 팔로우나 좋아요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건대에 위치한 라멘집이라고 한다면 타겟은 건대 부근의 대학생들일 테고, 그럼 그 대학생들이 자주 쓰는 해시태그를 검색해 가면서 앞에서의 방법을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테마별로 인기 해시태그를 다는 거는요, 최대 하나의 글에 30개의 해시태그를 달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태그를 많이 달다 보면 태그의 관련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련도를 따졌을 때는 보통 한 9개에서 한 15개 정도의 해시태그를 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각각의 관련된 해시태그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거 말고도 원래는 더 있으니까 그냥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OOTD가 오늘의 패션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팔로우라든지 선팔, 마팔에 대한 그런 해시태그고요. 자, 저번 시간에 활용했던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브랜드가 동영상 컨텐츠를 활용할 때 가장 쉽고 효율적인 게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간편하고 24시간 후에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휘발성이 되게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인스타그램은 최대 15초까지 짧은 영상으로 많은 컨텐츠 생성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스토리를 생성해도 일반 게시물처럼 피드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상단에 동그란 아이콘 모양으로 씌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달려져 있는 게 스토리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스토리를 올렸을 때 내 팔로워들에게 이렇게 위쪽에 내 프로필이 계속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나오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눌러서 내용을 또 볼 수도 있겠죠? 요거는 뭐냐면 이 샤프를 파는 곳인데요. 만약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여기를 눌러서 링크 방문하기를 해서 상품을 또 사러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좀 자주 써주시면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바로 충동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도 보면은 좀 재밌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요. 수박인데 이렇게 풍차 돌리듯이 밀면은 다 썰리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얘는 사실 릴스로 만든 거를 다시 스토리에 올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궁금하면은 아마 저는 여기 있는 프로필을 누를 거고요. 이템 판매처는 여기를 확인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이 제품을 정말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생긴다면은 여기를 눌러서 해당 제품을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제품이 요거죠, 풍차. 그러면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 해당 판매하는 사이트로 넘어가서
살 수가 있게 이렇게 넘어가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가격도 별로 안 비싸니까 이런 경우는 사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바로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내 로고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았을 때,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브랜딩, 내 어떤 로고를 사람들한테 살짝 각인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도 괜찮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은 이제 토퍼하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대량권 보내러 갑니다라든지 잔뜩 주문 들어온 게 이렇게 보이니까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보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여기에 주문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이게 피드에 떠도 괜찮지만 피드 같은 경우는 금방 밑으로 내려가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이 스토리를 활용하게 된다면 24시간 동안은 이렇게 위쪽에 상단에 프로필 모양으로 떠 있게 되니까 궁금한 사람이 눌렀을 때 그냥 요 부분을 궁금해서 눌렀을 때 그에 대한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이 사람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쭉 지나가고 나서는 다음 사람 것도 또 보이거든요. 다른 이런 계정 팔로우한 계정들 것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꼭 이 사람 걸 눌러서가 아니라 친구들 지인들도 스토리를 올릴 테니까 지인의 스토리를 눌러서 쭉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보이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홍보가 되어지기도 해서 스토리는 꾸준히 올려두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명품 브랜드 업체들에서도요, 런웨이 장면이나 백스페이지 모습 같은 것들을 이렇게 스토리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스토리에는 이렇게 질문받기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내 브랜딩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어떤 의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의견에 맞는 다른 제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용하실 수가 있더라.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스토리에는 피드에는 할 수 없지만 스토리에는 그 링크를 걸어서 그 상품으로 넘어가게 구매를 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신다면 피드를 올리시면서 스토리도 같이 올리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희 스토리 하이라이트도 배워보았죠. 스토리는 24시간 후면 사라지는 게시글이 스토리지만 하이라이트는 그 스토리 중에서 괜찮은 스토리를 뽑아서 우리 프로필 창에다 고정시킬 수 있는 게 하이라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토리 중에 괜찮은 내용들은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추가하거나 피드에 게재시키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릴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들어선 인스타에서는 릴스타그램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릴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인스타그램은 15초 정도의 릴스 용량을 만들었었다가 60초, 1분 정도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늘어나서 90초 분량까지 게재를 할 수 있게 릴스가 늘어난 거거든요. 릴스는 세로형 전체 화면으로 비디오를 재생을 하는 것으로 음악은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공되는 음악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음악을 선택해서 들 수도 있고 제공되는 스티커나 필터 효과를 이용해서 개성 있는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챌린지가 좀 많죠? 춤을 따라하는 영상이라든지 짧은 지식을 담은 릴스 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챌린지 형식을 따라서 만들거나 주로 이제 챌린지를 똑같이 따라하기보다 내 마케팅이 좀 담겨져 있게 만들면 괜찮겠죠. 그쵸? 또는 어떤 짧은 지식을 담는 릴스 영상을 만들어서 주로 올려주시면 아마 좋은 반응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만드실 땐 릴스 자체를 그냥 활용하셔도 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짧은 영상을 만들고 그거를 올리시면은 아마 좀 더 품질이 좋은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쇼핑 태그라는 게 있긴 한데요. 요거는 아마 설정하시기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쇼핑 태그를 활용하시려면은 페이스북의 샵 기능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샵 기능이 승인이 나야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쇼핑 태그를 쓸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승인 절차까지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쇼핑 태그를 걸어 놓으면 좋은 점은 이 상품에 대해서 바로 살 수 있게 이렇게 연결 태그를 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아이더라는 아웃도어를 파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상품들이 보이죠? 주로 이렇게 상품들을 올리고 있는데 요런 데다가 쇼핑 태그를 걸기도 해요. 그러면 아까 아이더 오피셜에서 보면은 쇼핑 태그가 어떤 게 이제 쇼핑 태그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쇼핑백 같이 생긴 거 있죠? 요게 쇼핑 태그라고 해요. 실제 이 상품에 이렇게 사진에다가 상품을 태그를 걸어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샵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게 어떤 거냐면 아이더의 그 샵 보기로 넘어가졌죠. 그래서 웹사이트 보기를 누르면은 그 사이트로 넘어가서 구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넘어가지는 게 바로 쇼핑 태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쇼핑 태그는 바로 우리가 걸 수는 없고,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는 쇼핑 태그를 걸기 위해서 쇼핑 태그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인스타그램의 친구 소환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시다 보면 각종 이벤트에 친구 소환을 미션으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친구 소환은 크게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해당 게시물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본문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타 계정의 이벤트에 게시글을 올릴 때 댓글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를 소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골뱅이 뒤에다가 사용자 이름을 쓰시면 그게 친구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게시물이 좋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다 댓글을 남기잖아요. 이때 골뱅이를 붙이고 예를 들어 친구 이름을 일부를 적으면은 이런 식으로 제 친구 여기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 여기 있는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제 댓글을 달겠죠. 그때 뭐라고 이제 내용 적으면서 골뱅이에서 만약에 친구 이름이나 친구 아이디를 적으면요. 요런 식으로 관련된 계정들이 나와요. 그럼 그 계정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러고 어떤 내용을 적었다라고 볼게요. 그러고 게시를 하면 이 계정들한테 여기 있는 게시글이 이 사람이 언급했다라고 하면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급 친구 소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앨리스 계정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 자꾸 제가 화면을 여기 앨리스 계정으로 잠깐 바꿔서 들어왔고, 요 계정에서 제가 여기 위쪽에 관심을 보면은 누구누구님이 댓글에서 누구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에 있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게시글이 궁금하면 눌러보면은 그 게시글을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넘어가지는 게 바로 친구 소환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는 이렇게 친구 소환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본인 그 올렸던 게시글을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많이 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리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리그램해주는 리포스트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리그램 이벤트는
고객이 내가 올린 이벤트성 콘텐츠를 공유하게 만드는 이벤트인데, 간단히 말하면 캡처해서 다시 올리는 거랑 같아요. 근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콘텐츠를 올린 걸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그대로 그 본인의 계정에다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본인이 올린 계정에 팔로워들이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컨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리그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그램을 하면서 언급을 하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인스타를 이제 홍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아까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죠? 잠깐만요. 요런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우리가 계정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계정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링크 같은 경우, 웹사이트 같은 경우 하나만 달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웹사이트 링크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요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인스타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아니고요. 한번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좀 해볼게요. 인스타 바이오라고 제가 쳤더니 이런 게 나와요. 링크인 바이오, 링크 프라이, 그리고 쿨 바이오,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런 것들이 지금 인스타에 웹사이트를 여러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인스타 바이오나 인스타 링크 프라이 요 두 가지를 주로 쓰고 있어서 둘 중에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설치를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저는 링크인 바이오로 오늘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잠시 어플 좀 설치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인스타를 이제 쭉 PPT로 설명을 드리느라고 좀 듣느라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